안녕하세요. 인생곡입니다. 부모가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직업의 적성검사나 자격시험은 물론 없습니다. 부모의 자격은 아무나 다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아이가 생기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염색 안 하세요? 머리가 완전 백발인데요? 내 머리가 하얀 머리라서 그런지 사모님 머리가 어색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멋있어 보입니다. 내가 여기 한번 오려고 해도 시간이 통 안 나서 오늘은 반차 내고 왔다. 같은 단지에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났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 내가 있는데 한 5년? 5년 동안이나 우리 못 봤어요, 우리가? 우리 집 팔아야 되겠다. 왜요? 아들 며느리하고 사니까 불편해서 그래요? 아니다. 팔고 넓은 평수로 옮기려고. 그때 처음부터 사장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 60이 넘었는데도 오빠 무서워서 그때 작은 집을 샀다 이가. 아이고 손자도 생기고 하니까 집이 좁다. 돈 한 푼 보태주지도 않는 친정오빠가 또 나타나서 난리치면 어떡해. 그때 5년 전 난 너무 무서웠거든. 아이고 무서워라. 나도 지금 그 생각하면 나 지금도 무서워. 이제 내 옆에 든든한 아들이 있다. 괜찮을 기다. 5년 전 이 사모님이 집을 구매할 때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 상대로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말라며 오빠라는 사람이 횡포를 부렸거든요. 아이고 사장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 오빠가 내가 혼자 산다고 저리 걱정이 돼서 저러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이소.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이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치로 온몸이 저려 있는 막내 아들만 제외하고 아들 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에 발걸음을 딱 끊었다고 합니다. 들은 말 그대로 하면 자식 새끼가 부모를 버렸다고 했죠. 참 철없다. 부모 돌아가시고 후회를 얼마나 하려고. 그렇죠 사모님. 사모님은 아들이 왜 부모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죽은 남편이 1000번이고 100번이고 잘못했지. 술만 먹으면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변하는 짐승이라요. 나한테는 욕을 하든 뭐 폭력을 쓰든 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식들에게까지 욕하고 던지고 하니까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노? 아빠라는 사람이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또 욕을 할지 모르고 숨죽이고 사는 게 사람 사는 집은 아니었지. 아빠가 그렇다고 엄마까지 인연 끊고 살 필요 있어요? 내가 자식들 마음도 몰라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했다행겨.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밥 먹고 공부했는 놈들이 술 먹고 횡포 부린다고 네 아버지가 아니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자식놈이 어떻게 부모 자식 간 연을 끊는다고 말을 할 수 있노? 나도 키워준 언애도 모르고 변망덕한 자식놈 새끼 보기 싫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했지. 나도 그때는 미쳤는 것 같아. 그때는 아들도 집에 들어오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으로 항상 벌벌 떨었는데 우울증 약도 먹었는데 내가 그걸 다 무시하고 자식이면 부모에게 그럴 수 없다고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만 자꾸 말했다 이가. 내가 부모라고 아들 잡는 소리만 하고 살았지. 부모 떠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집 떠난 아들은 집 나가고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자식을 잡아먹은 엄마다 카이. 그럼 남편도 돌아가셨고 아들 하나는 가슴에 묻고 아들 둘이 남았네요. 이제 사모님도 잘 살면 돼요. 집 나간 아들이 연락 안 오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덜컥 연락 와서 잘못되었다는 소식은 한 번이면 됩니다. 사모님, 제 친구 중에 부모하고 21살 때부터 인연을 끊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처음으로 왔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다 필요 없다. 세상에는 엄마 아빠 말고는 아무도 너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빠가 맞아? 어떻게 자식에게 저렇게 모진 말도 하고 욕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 아니, 사람이 저런 사람도 있어?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아빠도 있구나 라고 우린 정말 놀랬거든요. 저는 아직 친구가 집 나갈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가방 2개를 엄마가 들고 하루에 3번 있는 버스를 타기 위해 두 모녀가 앞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친구도 엄마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버스가 멈췄었을 때 그 친구 엄마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래. 절대 뒤돌아보지도 말거래. 니만 잘 살면 엄마는 된다. 절대로 이쪽으로 돌아보지 말고 살아야 된대. 어디 있든 네 마음 편하게 살면 된대. 알았지? 알았지 내 딸아? 알았지?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도 전 가끔은 의심이 든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겠지만 전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보다 자신이 먼저인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모님 남편도 자신이 힘들고 고된 모든 것이 사모님과 자식 때문이라고 평소 말한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부모와 자식이 상극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부모 자식인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모라서 자식이라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고객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때 결혼한 아들하고 지금도 같이 살죠? 요즘도 월급 받으면 차 바꾸고 명품 가방 사고 그래요? 누가 사람 안 바뀐다고 했노? 그 말 다 거짓말이더라. 우리 아들 보면 아이고 이 아가 옛날에 그 아들 맞나. 나도 갑자기 어떤 데는 깜짝깜짝 놀란다. 큰아들 죽고 남편은 맨날 술 마시고 일도 하러 가지도 않고 막내가 퇴근해가 오며 니도 나가서 죽지 왜 집구석에 들어왔냐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욕을 다 듣고 있더라. 남편이 자기 한 짓은 생각지도 안 하고 나보고 자식 잡아먹은 년이라고 발길질하면 나를 안고 내 대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피멍이 들어도 엄마 가만히 있어. 엄마 가만히 있어. 아빠 조금만 있으면 진정될 거야. 엄마 가만히 있어. 우리는 그렇게 셋이 바닥에 뒹굴면서 내일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았다 아이가. 그러다 남편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래도 살썩고 살았다고 눈물이 나더라. 남편 장례식 마치고 막내에게 엄마가 돈이 없지만 엄마 사는 전세금 빼서 작은 집 하나 장만해 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라고 했는데 내가 나갈 마음이 있었으면 형처럼 벌써 나갔지. 아빠 살았을 때는 엄마 잘못될까 봐 못 나갔지만 이제는 혼자 된 우리 최 여사님 걱정돼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사노? 미우나 고은아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네 서른 것도 보태주었는데 이제는 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가야 된다. 이제 니인데 보태줄 돈도 없고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쩔래 이제는.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 최 여사님. 이제 우리 최 여사님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이 좀 안정될 때까지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아이가. 우리 엄마 쉬어도 된다. 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외제차 2대를 처분하고 국산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이며 팔찌, 목걸이도 모두 처분하고 엄마 우리 이 집 전세금 빼고 차 바르는 돈하고 보태서 집 사서 이사 갑시다. 엄마도 엄마 이름으로 된 집에 한 번은 살아봐야죠. 5년 전 자신들이 원하는 30평대는 외삼촌의 지나친 걱정으로 포기하고
20평대 후반의 집을 아들은 엄마 명의로 구입을 했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만큼 번쩍번쩍 좀 요란스러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우리 셋이 잘 살자라고 아들은 말을 했지만 사모님은 어디 가서 저런 얄궂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 쟤하고 결혼하면은 저 살림이나 살겠나? 아이고, 내가 니를 믿었는 게 잘못인가 보다 하고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막내 아들 결혼할 때 예식장에 갔습니다. 주례 대신 사모님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읽어서 예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죠. 아들 비나, 엄마는 아직도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 비나라고 말하지 않고 있구나. 난 네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3일을 혼자서 울었단다. 너도 엄마의 굴곡진 인생을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는 엄마를 조금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엄마는 뱃속에 네가 움직일 때마다 소름 끼치게 싫었단다. 넌 형들과 다르게 삭삭하고 다정한 아이였지만 엄마는 그거조차 네 아빠를 닮았는 것 같아 싫었단다. 아빠에게 맞은 내 터진 입술에다 네 입술을 갖다 대며 호하며 낳는다는 어린 너를 벌레보듯 밀어내는 엄마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고 웃게 해줘서 고맙고 늦었지만 네 엄마라서 고맙단다. 엄마가 너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겠구나. 며느리 언영아, 결혼 축하한다. 처음 언영이가 집에 왔을 때 반겨주지 못한 것은 내가 너무 잘못했다. 키울 때는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엄마 주제에 꼴에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언영아, 내 아들 빈이 잘 부탁한다. 못난 부모 만나서 상처가 많은 아이란다. 밝고 명랑한 너에게 우리 아들 빈이 부탁해도 되겠니? 함께 살자고 해줘서 고맙다. 살아가는 동안에 엄마 때문에 속상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마.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며느리. 함께 살아온 동안에도 너무 잘하는 아들 부부를 보면서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울었던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의 기쁨은 자식을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아서 자신이 편하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연을 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연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과연 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을까? 내 생각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고개에서는 우리 주변의 부모 자식 간 갈등으로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인생고개 여러분들은 지나간 삶을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60이 넘어 돌아보니 후회로 가득 찬 내 인생 60은 쓰레기통에 쿡 처박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늦었지만 후회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삶이 후회가 된다면 그 삶에서 무엇을 후회하는지 오늘 인생고개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후회가 자신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신의 행동 때문이었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었다면 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삶을 후회하고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것과 인생곡의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고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입니다. 엄마는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요? 뭐 하기는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살았지. 언제나 내 몸은 강철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건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임을 건강을 잃고 알게 되었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둘째, 내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화병 생깁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요. 왜 말을 안 해요? 말하면 너희들이 다 들어주나? 사랑하면 사랑한다, 힘들면 힘들다, 어디로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다, 아프면 아프다. 이처럼 작은 것조차 아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을 억제하고 살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셋째, 내 자신의 꿈을 추구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았는 것을 후회합니다. 난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가 꿈꾸는 것을 나에게 바라시면 안 돼요. 그래, 넌 내가 아니지. 난 그것을 미처 몰랐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나이 60이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꿈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당장 꿈을 쫓아가세요. 넷째,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엄마는 우리를 방목해서 키웠지 품 안에 안고 키우지는 않았잖아요. 엄마가 너희들인데 언제 잔소리 한번 했나? 간섭을 한번 했나? 너희들은 얼마나 편하게 큰 건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 친구,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과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지만 시간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후회되는 마음에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다가가면 아이들은 바쁘다 하고 남편은 다가가는 나를 어색하게 보더라고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내 삶을 후회합니다. 다섯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엄마, 내 친구 집에는 엄마가 부동산 사고 팔아서 엄청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요. 그 친구 엄마 능력 있네. 엄마는 직업으로 해도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용기 정말 부럽다. 투자를 두려워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작은 재산이라도 몽땅 날아갈까봐 너무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많은 공부도 하지 않았고 투자는 물론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살아온 삶은 달랑 자식 키우고 집 한 채가 전부인 삶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도 안 되고 혹시 잘못된 투자와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면 일어날 수 없는 거지가 될 수 있지만 젊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용기 내지 않고 살았는 것을 후회합니다. 6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한 것을 후회합니다. 엄마는 왜 참고 살아요?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지 싶다. 이혼이 그렇게 쉬워? 어린 딸 셋에다 병든 부모까지 있는데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때론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옳은 일이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을 너무 많이 희생해서 자신이 삶이 망가지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모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7번째, 여행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갈래요? 엄마 이래야지 너희들이나 갔다 와라. 집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사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에 충실했고 결혼해서 어른 모시고 애 셋 키우고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여행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하지 않아서 후회한다면 자신의 관심사와 예산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빨리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엄마, 휴대폰에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할 때 찾아 쓰시면 돼요. 전화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만 하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게 살아.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간다는 거 느끼시죠? 저희 부부 음식점에서 주문을 못해서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배워야 하는 기능들을 알아가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소홀했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인생을 최대한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엄마, 인생은 즐겁게 즐기고 살아야 돼요. 엄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인생이 별거 있나 똑같지. 인생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합니다. 이제라도 즐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찾았지만 어떤 것이 재미있는지 몰라서 못하겠다는 친구 말에 100% 공감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듯이 세상의 많은 취미생활도 여행을 가고 싶어도 무엇이 있고 어디가 좋은지 몰라서 시작 못하고 계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시작하고 떠나보는 겁니다. 시작을 해야 즐길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우리 삶의 일부이며 후회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후회는 모두 다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후회 중에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후회가 있었나요? 이러한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인생을 최대한 즐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인생고개에서는 60이 되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여러분들은 자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이가 들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세요. 다음 영상으로 인생고개는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